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손섞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강인함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강인함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육체적인 강함. 근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는 능력, 지옥 훈련을 견디는 능력, 여러 가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강인함을 읽어보면 진짜 강인함이란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강인함에 대해서 강인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강인함에 대해서 그것이 강인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강인함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더 좋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 거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짜 강인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흥미롭게 하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아주 많이 풍요롭게 특히 우리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1부와 2부 나눠서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1부에 대해서 먼저 진행할 거고요. 1부에 대해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 통제력이란 적정한 행동 기준에 따라 아이를 훈육하고 아이의 언행을 감독하고 이를 어길 때는 잘못을 고치도록 징계를 내려 아이가 가족 구성원으로 성숙하게 자라도록 아이에게 부과하는 요구사항을 가리킨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통제력이 낮고 방응성이 높은 경우라면 지나치게 관대해서 아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버려두는 방이면 봅니다. 반면에 부모가 통제력이 높고 반응성은 낮은 경우 너무 엄격해서 훈육 방식이 혹독하고 자녀의 필요에는 신경 쓰지 않는 권위주의적 부모다. 권위주의형 아버지는 아들 강한 아이로 키우는 일이 자기 역할이라고 인식한다. 권위주의형 부모의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아이에게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야단만 치고 벌을 주는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요구사항은 지나치게 많고 지원하는 내용은 적다는 점이다. 문제는 아이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지원하는 수준이 심각하게 불일치할 때 발생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남성성을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나약한 사람일 때가 많다. 상대 남성 선수보다 말없이 고통을 이겨내는 여성 선수가 거짓된 자신감이나 폭풍이 아니라 올바른 의미에서 진정한 강인함을 보여주는 표본일지도 모른다.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강인함을 그릇되게 인식한다. 남성미가 넘치고 참을성이 강하고 냉혹한 사람을 강인한 사람과 혼동한다. 사람들은 강인함의 본질을 호도한다. 우리는 어느새 내면의 힘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측면에서 통제를 강하게 하는 방식이 성과가 좋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1200명이 넘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위주의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훨씬 높았다. 강인함을 기른다는 권위주의형 교육과 양육 또는 코칭은 도리어 연약하고 자립심이 약한 개인을 기르는 결과를 낳는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무엇인가? 강인함을 기르는 구시대의 방식은 망치 하나를 주고 어떤 문제든 부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실제로 강인해지는 것과 강인해 보이는 모습을 운동한다. 우리는 가짜 강인함에 수가 넘어갔다. 권위와 통제 중심으로 기르는 강인함은 가짜다. 두려움을 자극해 기르는 강인함은 가짜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는 강인함은 가짜다. 내면의 힘보다 외면의 힘을 중시하는 강인함은 가짜다.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몸으로 겪는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괴로움을 헤치고 나간다.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강인함이란 경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내적 동기에서 나온다. 강인함이란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력에서 나온다. 강인함이란 인내와 열정에서 나온다. 캐롤은 선수들이 진정한 강인함을 기리도록 힘쓴다. 말하자면 통제 대신에 자율의 무게를 두고 겉으로 드러나는 강인함 대신에 내면의 힘을 다진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강인한 정신력을 고취하는 열쇠는 독재자처럼 억압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있지 않다. 그 열쇠는 뜻밖에도 신라와 융화, 겸손, 그리고 성금의 정신을 강조하고 이를 구현하는 감독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진정한 강인함을 기르는 일은 곧 시련이 닥쳤을 때 꺼내 쓸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불안, 두려움, 고통, 불확실, 피로 등 그 어떤 괴로움이 닥쳐도 강인한 사람은 이를 감내하며 나갈 길을 찾는다. 괴로움을 감내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일이 강인함이라고 정의한다면 근성 있게 버티거나 이악 물고 노력하는 일을 넘어 훨씬 넓은 시각에서 강인함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극기훈련처럼 자신을 몰아붙일 뿐 자신을 올바로 단련하고 지원하는 법을 잃어버렸다. 강인함의 핵심.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몸으로 겪는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괴로움을 헤치고 나간다.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 나는 강인함을 기르는 4대 원칙을 소개한다. 여러분이 직면한 공경이 무엇이든 그 안에서 나아갈 길을 찾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제1원칙, 허세를 벗고 현실을 직면한다. 제2원칙,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제3원칙, 바로 반응하지 말고 대응한다. 제4원칙, 괴로움은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다. 제2장,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인터뷰에서 거의 모든 군인이 전투 상황에서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해리 증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모두가 해리 증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 몇몇 군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냉철한 판단력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안개에 뒤덮인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다. 군인은 바로 이 능력에 따라 본인뿐 아니라 전 부대원의 생사가 달라진다. 미군 수뇌부는 병사들에게 이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 훈련 방법은 무엇인가? 스트레스 면역, 즉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무턱대고 던져넣는 훈련은 훈련병이 그런 상황을 헤치고 나갈 기술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가 없다. 스포츠 심리학자 브라이언 주레거는 내게 말했다. 사람들에게 긴장을 풀라고 말해봤자 긴장을 푸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 효과가 전혀 없어요. 강인한 사람은
탄탄한 면역 체계와 같다. 특정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비하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 제일 좋지만 낯선 위험 요소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대응 수단이 있다. 우리는 군대 문화를 보고 강인함이 무엇인지 오해했다. 터무니없이 힘든 지역 훈련을 시키거나 권위주의 방식으로 선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약한 선수를 쏟아내는 훈련은 강인함을 기르는 훈련이 아니다. 괴로움을 치고 그렇게 나아갈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이 아닌 도전 가능한 목표로 인식한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뿐이다.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보도의 융통성을 발휘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내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신호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문제에 대응한다. 부정적인 자극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심리 상태를 전환할 수 있다. 임무 수행력이 우수한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좋은 길을 찾는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고 어떤 감각이나 기분을 느낄 때 내면에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며 생각이 부딪힌다. 강도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신에 지쳤을 때 우리는 가능한 빨리 벗어날 길을 찾기 십상이다. 이때 우리는 손쉬운 길을 선택한다. 괴로움을 초래할 만한 불확실성을 탐색해 미리 수용하거나 아니면 회피한다. 우리 뇌는 불확실성을 만나면 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요구한다. 어떤 식으로 결론에 이르든지 불확실성을 종료하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을 빨리 종료하라는 욕구를 제어해 자기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강인함을 기르는 핵심이다. 불확실성을 서둘러 마무리 짓지 않도록 마음을 단련해야 위기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 그렇게 나아가도록 자신을 격려하고 안내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손쉽고 빠른 길을 찾기 때문에 올바른 결론에 이를 수 없다. 강인함을 기르는 제1원칙, 허세를 벗고 현실을 직면한다. 강인한 선수란 자신과 야망이 넘쳐 무조건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에 맞는 수행 능력을 사실 그대로 평가하는 사람이다. 성공 비결은 실제 난이도와 예상 난이도를 일치시키는 데 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구시대의 강인함과는 달리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사람이 오히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제를 완수할 가능성이 더 크다. 강인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갈 길을 찾는 사람이다. 불안과 공포에 반응하는 민감도를 모두가 수도승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직면할 과제의 난이도를 실제와 가깝게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 강인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으로 여기지 않고 도전 과제로 인지한다는 점이다.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생존하는 것만이 목표가 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는 강인한 사람이 더 자신만만하거나 힘든 일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 아니다. 현재 상황을 도전 과제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평가할 능력과 문제 처리 능력을 길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성장 기회나 이득으로 평가하고 어려워도 감당할 만하다고 여기면 몸에서는 도전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보다는 주로 테스토스테론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우리가 강한 정신력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일은 실제로는 어려움이 닥치기 전부터 시작된다. 자기 앞에 닥친 현실과 그 상황을 처리할 자신의 역량을 거짓없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일에서부터 강인함이 드러난다. 강인함의 핵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도전 과제로 인식할지는 스트레스 요인과 이를 처리할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렸다. 당신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드레바는 육상 스포츠계와 군대에서 경험한 두 가지 다른 얼굴에 관해 이야기했다. 첫째, 자신만만하고 패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가면을 쓰는 이들이 있다. 별일 없을 때 강인한 사람이 되긴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극심한 압박을 받을 때도 강인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쪽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실력에 큰 차이가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직면하면 예외 없이 무너진다. 도심 사이를 걷든 정글 속을 돌아다니든 사람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거짓 기준을 세우고 자신을 부풀리지 말고 주어진 현실을 냉철한 눈으로 평가하고 예상해야 한다. 투지가 넘치고 강한 군인일수록 과제를 평가할 때 자신을 위협한 대상이 아니라 도전 과제로 인식했다. 강인함의 핵심, 현실을 수용한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의 어려움과 이에 대응할 자신의 역량을 거짓없이 평가한다.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일이 쉬운 척 허세를 부리지 않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현실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지 과학적 연구가 뒷받침하는 여러 전략을 소개한다. 적절한 목표를 세운다. 현재 자신의 역량보다 약간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한다.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고 강인한 척하다가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더 크다. 남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목표를 정한다. 세 가지 연구 이상에서 학자들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목표일수록 그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부모나 감독, 사회가 부여한 목표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 3. 성공 기준과 기대치를 명확하게 정한다. 경주든 학업이든 자신에게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 뇌는 더는 생각하지 않고 멈춰버린다. 성공 기준을 잘못 정한 탓에 스스로 의욕을 잃고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사람을 나는 그동안 숱하게 지켜봤다. 이런 사람은 오로지 결과만 중요시하고 대회 최종 등수나 프레젠테이션 평가 점수는 자신이 통제할 영역이 아님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전에 마음을 준비한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폐업자들은 나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도하게 경계했다. 심지어 자신의 업무와 아무 관련이 없을 때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기존의 변화를 수정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 편향이 강해져 위험이나 위협적인 요소에 고도의 경계태세를 취하고 민감하게 알아차린다. 이는 인류가 진화하면서 익힌 생존 기술이지만 실제로 그리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성화하면 수행 능력을 떨어뜨린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무엇을 예상하느냐에 따라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반응이 다르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대부분 자신의 능력과 주변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에 달렸다. 4장. 자신감은 조용하고 불안감은 시끄럽다. 사람들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바둥거리고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차고 싶어한다. 자신감은 타고난 불안을 상쇄함으로 강인함을 기르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감을 기르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선수들도 자신감 부족으로 괴로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생각과 감정, 행동에 악영향을 받았다. 헤이스와 보드는 자신감이 떨어진 선수들이 보인 증상을 분석해 인지능력 저하, 부정정서, 비효율적 행동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지면 생각과 감정뿐 아니라 행동까지 부정적으로 변하는 점이다. 마치 슈퍼맨을 무력화한 클립턴처럼 낮은 자신감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들의 인지 능력과 감정까지 부정적으로 바꿔놓았다.
자신감이 떨어지면 우리가 꺼냈을 자원도 감소한다. 자신감이 낮을 때는 좋지 않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우리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자신감이 치솟을 때는 정반대의 경험을 한다. 우리는 직면한 과제에 온전히 집중한다. 자신감은 안경과 같아서 세상을 보는 눈이 모두 거기에 따라 바뀐다. 자신감은 감정을 조절하고 어려움에 대응하는 역량을 끌어올리고 해결책을 찾아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자신감과 강인함은 함께 간다. 그런데도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인재들조차 자기를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오랜 세월 잘못된 자신감을 길러온 탓도 크다. 자신감과 관련해서 구시대의 강인한 모델은 자신감을 기르는 일이 아니라 자신감을 연기하는 것을 강조한다. 진짜 자신감은 거짓에서 나올 수 없다. 자신감은 내면에서 나온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런 감정을 받아들일 줄 알고 자신의 역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의심을 무조건 쳐내고 없애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의심이 일어나면 자신을 점검할 시선으로 허용하는 한편 자기 힘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방도를 찾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강인함의 핵심. 자신감은 안경과 같아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자신감에 따라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그 문제를 감당할 자기 역량을 보는 방식이 달라진다. 자존감과 자기 가치의 뿌리.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자존감 자체를 목표로 삼았기에 일이 잘못된 것이다. 자존감은 부산물로서 자연히 우러나는 감정인데도 노력해서 그 느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문제가 있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한 쌍이다. 자존감과 자신감은 근거 없이 칭찬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자라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다짐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지 않는다. 실제로 과제를 완수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과 강한 유대감을 쌓을 때 자존감이 발달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자존감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자존감을 추구할수록 논리상 자존감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앞서와 같은 똑같은 덫에 빠진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느낀다면 자아상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격이다. 내가 속한 세대는 자존감과 관련해서 외적 동기에 의존하는 방법으로 자존감을 고취하려 했었다. 그러나 조건부 자존감은 부서지기 쉽다. 자존감이 외적 보상이나 칭찬에 근거한다면 이는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에 따라 자존감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자신감이란 우리가 익히 하는 감정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 곧바로 떠오르는 감각이다. 강인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근거가 충분하고 단단한 자신감이 아니라 40년이나 전력 질주에 호기롭게 도전했던 대열처럼 가짜 자신감을 진짜로 착각할 때가 많다. 자존감과 마찬가지로 진짜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 가짜 자신감이 있다. 진짜 자신감은 객관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데서 생기는 뿌리 깊은 확신이다. 가짜 자신감은 허세를 부리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흉내내는 가짜 자신감을 내면의 자신감과 혼돈한다. 가짜 자신감에 취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가 현실에 벽에 부딪히면 그 순간 우리 뇌는 방어 기제를 작동한다. 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경우보다 가짜 자신감이라도 있는 것이 약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짜 자신감을 지닌 사람과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진짜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강인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 자신감이란 자기 역량 안에서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음을 굳건히 믿는 마음이다. 진정한 내적 자신감을 기르는 일은 다음 네 단계를 거친다. 하나,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높인다. 둘,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신을 수용한다. 셋, 열심히 훈련한 자신을 믿는다. 넷, 조용한 자아를 기른다.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높인다. 꾸준하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또는 자신의 한계를 살짝 웃도는 목표를 잡아야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신을 수용한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 정확히 이해해서 그런 데서 자신감이 나온다. 자신은 거칠 것 없이 강한 사람이라고 혼자 다짐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다.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인정하는 데서 진짜 자신감이 나온다. 자기 약점을 장악하고 수용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군가 약점을 들추고 비평하는 말을 해도 그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흔들리지 않는 자아를 발견한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편안하게 수용하면서도 변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해 자신의 실력이 더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때 자신감이 쌓인다. 조용한 자아 기르기. 조용한 자아 개념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신감을 지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장점과 단점,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인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닫고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을 열고 의견을 수용한다. 넓게 보는 법을 익혀서 균형 감각을 얻으면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때가 많다.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사람은 관련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한다. 낙제한 일을 나쁘기만 한 경험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좋은 점을 찾는다. 실험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걱정하면서도 장차 좋은 성적을 거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자신감을 얻으려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신의 장점도 단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외부에서 부여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세워야 한다. 5장, 버틸 때가 있고 접을 때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느끼는 통제감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가 치솟는다. 강인함의 핵심, 우리가 느끼는 통제감에 따라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통제감을 강하게 느낄 때 우리 뇌는 더 조용하고 쉽게 위협 반응을 잠재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느낄 때 수행 능력이 향상한다. 통제력은 난관을 극복하는 일을 비롯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이 통제감은 내 활동에도 고스란히 반영된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이는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개선할 뿐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수행 능력을 향상한다.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자아감을 상실한다. 인생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느낌이 들 때 또는 앞에 놓인 과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절망에 빠지기 쉽다. 해서 뭐해 그러니 하지 말자 라고 포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법을 새로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희망을 훈련하려면 멈추지 말고 무언가를 지속해야 한다.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사소하고 쉬운 일이라도 좋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한다는 느낌,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절망하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말하자면 희망 근육을 쓰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하면 뇌를 정상화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때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인내하는 힘을 끌어낸다. 감독은 선수가 실패할지라도 스스로 과제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하는 법을 배우도록 허용해야 한다. 문제가 닥치면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선택하는 일도 선수의 몫이다. 200명이 넘는 남녀 선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훈련 과정에서 선수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보장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드러났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방법을 궁리할 때 우리 뇌에 불이 들어온다. 인간은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스스로 선택하며 배우도록 허용해야 한다. 강인함의 핵심. 사람을 통제감을 상실할 때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상실한다. 선택권이 없는 환경에서는 강인함을 키울 수 없다. 통제감을 키우는 법. 경기장에서든지 직장에서든 강인함을 훼손하는 것이 목표라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괴로움을 경험하고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강인해지고 싶다면 통제감을 기르고 유지할 줄 알아야 된다. 나를 주도하는 법. 자기 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4가지 훈련 방법을 소개한다. 하나, 작은 일부터 자기 힘으로. 처음부터 너무 힘든 괴물을 상대하지 말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통제할 만한 작은 목표에 먼저 도전해야 한다. 둘, 선택지를 제공한다. 좋은 습관을 기르려면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들 한다. 운동 습관을 들이려면 이를테면 매일 아침 7시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운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할 수 없으면 일주일에 이틀은 빼먹어도 돼 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두는 사람이 더 오랜 기간 꾸준히 습관을 유지했다고 한다. 3. 문제를 뒤집어 본다. 일상 경기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그 문제를 의식하고 알아차림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 두려움을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할 때 괴물과 맞서는 힘을 얻는다. 넷. 자기만의 루틴을 만든다. 보완적 통제라는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외부 대상에 질서를 부여해 자기 통제감을 획득할 수 있다. 루틴이란 불안감에 대한 대응하는 기제로서 자신이 느끼는 통제감을 실제보다 확대하는 힘이다. 불확실성이 크고 통제 가능성이 적은 인물을 수용해야 한다면 루틴을 만들어 부정적 내면의 목소리와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 타인을 선도하는 법. 하나, 간섭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중미 역량을 가르치고 고삐를 옥죄고 감시하는 대신 조금씩 재량권을 넘겨야 한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재량의 정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하는 것이 좋다. 리더가 할 일은 사람들을 필요한 자리에 배치해 스스로 일을 처리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둘, 한계를 정하고 재량권을 허용한다. 셋, 실패를 허용하고 그 안에서 성찰하고 성장하도록 돕는다. 통제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실수도 허용한다는 의미다. 조금씩 재량권을 확대해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다. 사람들에게 실패할 여지를 주는 것은 스포츠 분야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도외시하는 일이다. 중요한 고객이나 그런 것들을 읽는 불상사는 방지하면서 구성원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할 여지를 허용하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통제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과제가 더욱 어렵게 느껴지고 두려움이 더 심해지고 의심이 커진다. 의욕이 떨어져 만사에 무감각해지고 뭔가를 실행해 옮길 힘도 없어진다. 누군가를 강인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배치하고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은 재량권을 제거하지 말고 확대할 때다. 사람들에게 선택할 권리를 돌려주고 스스로 희망하는 법을 훈련하도록 허용해야 한다.